예, 지난 시간에 뭐 CNN에 대한 모티베이션을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 이번 시간에 제가 목표를 하고 있는 건 점심시간 전에 CNN을 여러분하고 직접 코딩을 한번 해보는 건데, 시간이 안 되면 뭐 점심시간 이후에 3교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컨볼루션과 풀링에 대한 개념을 제가 오퍼레이팅을 설명을 드렸고, 이걸 비주얼라이제이션 하면 어떤 느낌이냐 하면, 제가 원래 지금 CNN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2D로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이 애니메이션을 제가 좀 만들기가 쉽지가 않아서 지금 이걸 2D인데 1D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CNN인데 ANN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만약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ANN 또는 CD가 이렇게 fully connected로 이렇게 선이 다 연결되어 있는데, CNN이라는 것은 이거 지금 개념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비주얼라이제이션을 위해서 이렇게 생긴 거예요. CNN이라는 것은 지금 여기가 인풋이고 여기가 아웃풋입니다. 인풋, 아웃풋, 여기가 인풋, 여기가 아웃풋입니다. 이렇게 생긴 거예요. 여기가 뭐 예를 들면 3x3 또는 3x3의 커널이 있는 거고, 여기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컨볼루션은 이렇게 시프트가 되어야겠죠. 제가 지금 애니메이션으로 제가 좀 그린 거라서, 그리고 사실은 중간중간에 풀링이라는 것도 더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그것을 시각화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ANN 또는 뭐 ANN에서 확장된 CNN 인데, CNN은 사실은 이런 거다. 그리고 이게 지나가는 거다. 그럼 두 개의 그림을 보면 여러분들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선의 개수가 훨씬 더 적습니다. 그 이야기는 선에 해당하는 오메가들을 우리가 결국은 데이터에서 학습을 통해서 찾아야 되는 건데, 훨씬 최적화 관점에서 보면 모델이 가벼운 거죠. 모델이 아주 가벼운 겁니다. 그래서 뭐 제가 지금 설명드린 걸 시각적으로 최대한 잘 여러분들에게 좀 도식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 개념적으로 요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바로 CNN 구조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 전부를 제가 설명을 드리기는 지금은 아닌 것 같고, 이런 인풋 이미지가 들어갔어요. 그러면 컨볼루션, 여기 그림은 보지 마시고 컨볼루션 풀링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요게 한 세트예요. 한 세트예요. 예를 들어서 2x2 풀링을 하면 사이즈가 28x28에서 여기가 14x14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럼 여기에 한 픽셀은 여기에 해당하는 4개의 픽셀, 2개, 그러니까 요런 거죠. 그런데 이제 사이즈가 꼭 2배만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어떻게 하느냐면, 이걸 이 전체를 컨볼루션 풀링을 하나의 세트라고 봤을 때, 이걸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멀티 레이어로 이걸 여러 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멀티 레이어로 가는 거죠. 레이어스로. 그래서 컨볼루션 셋을 여러 번 합니다. 여러 번. 그래서 이게 만약에 아주 많아지면 이게 딥해지는 거죠. 그래서 딥 뉴럴 넷이 되는 겁니다. 그게 딥 러닝인 거고. 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컨볼루션도 한 번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 번 하는 거고, 풀링도 한 번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번 합니다. 그런 세트를 여러 번 집어넣어서, 몇 번을 넣을 거냐, 이건 누가 알려주는 건 아니라 저희가 디자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여기까지 오면 뭐가 남느냐, 제가 여기에 커널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커널들이 잘 학습이 되면 여기에 오면 이미지에서 내가 원하는 클래시피케이션을 하기 위해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압축된 피처들이 셀렉트가 되기를 희망하는 거죠. 되게끔 학습이 잘 되어야겠죠. 그리고 나면 여기에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ANN, 이제는 ANN을 Fully Connected Layer라고 하겠습니다. 또는 Dense Layer라고 할게요. 이건 용어의 차이니까, 또는 Dense Layer.
그렇게 해서 클래시피케이션을 끝단에다 붙이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결국 여기도 이미지긴 하지만 플래트닝을 해요. 이렇게.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마지막 단에는 무조건 플래트닝을 해야 돼요. 클래시피케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자, 이게 CNN의 전체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이미지에서 우리가 원하는 뭐 위치의 로케이션의 인베리언트하고 사이즈의 인베리언트 하기 위해서 컨볼루션과 풀링이라는 이 블락을 그리고 그걸 여러 번 한다. 딥하게. 그리고 나서 마지막 그 컨볼루션 레이어가 끝단에 되면 이미지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피처들이 잘 익스트랙션 되었을 거라고 믿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끝단에 클래시피케이션을 달아야 돼. 클래시파이어를 달아야 되는데 보통은 ANN 같은 말로 fully connected 또는 dense 레이어를 붙인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뭐 그림들이 좀 이렇게 뭐 채널이란 단어도 있고 뭐가 좀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좀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이미지예요. 뭐 그레이 이미지인데 이미지가 있고 커널을 하나만 쓸 이유는 없죠. 커널이라는 것은 이미지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피처를 뽑아서 그 다음 이미지로 변한 그 다음 레이어에다가 근데 커널을 만약에 파란색으로 하나를 써서 훑으면 이미지가 파란색이 나오겠죠. 같은 이미지에다가 빨간색의 다른 형태의 커널로 훑으면 빨간색이 나오겠죠. 결국은 뭐냐? 커널의 개수가 2개면 여기에 인풋 이미지의 행렬이 하나라고 치고 그러면 행렬이 2개가 되는 거예요. 커널이 3개면 여기가 3개가 됩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멀티플 커널 또는 멀티플 필터를 쓸 수 있다. 그리고 커널의 개수가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채널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채널이 1개고 여기는 채널이 2개인 거예요. 결국은 채널의 개수는 사용한 커널의 개수와 동일합니다. 됐죠? 다양한 형태의 커널들을 적용을 시켜 보는 거예요. 그럼 지금 다시 돌아가서 여기에 보면 채널이 32개입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 그레이 이미지에다가 커널을 32개 서로 다른 32개의 커널로 전 인풋 이미지를 훑은 거예요. 인풋 이미지를 훑은 겁니다. 됐죠? 그 다음 만약에 인풋에 뭐 해서 채널이 3이었다. 이제 인풋이 이미지가 1개가 아니에요. 지금 여기로 보면 여기 2개가 있죠. 여기에 또 커널을 또 적용할 수 있으니까 제가 컨볼루션 레이어를 컨세큐티브하게 붙일 수 있다고 했으니 그럼 여기도 보면 그 과정 중에 커널이 만약 채널이 3개면 어떻게 커널이 어떻게 되느냐? 커널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 뭐 3x 3x 3개라고 하죠. 그러면 총 해당하는 27개의 엘리먼트가 있는 거고 27개의 엘리먼트 와이즈 멀티플리케이션을 하고 그 서메이션을 해서 숫자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커널이에요. 생긴 게. 그러면 역시나 마찬가지로 아웃풋의 채널이 1이고 커널이 하나입니다. 그리고 시프팅을 해야겠죠. 이렇게. 자, 다시 이렇게 합니다. 이걸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하실 수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코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됐죠? 멀티 채널에서 컨볼루션을 하는 거예요. 커널의 형태가 이렇다는 거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 채널이 3이고 커널이 2개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에 의해서 얘가 나올 테고 이거에 의해서 얘가 나올 테니까 아웃풋의 채널이 2개가 됩니다. 이거를 머릿속으로 상상하실 수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코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왜 여기서 커널의 개수는 뭐냐면 내가 원하는 서로 다른 이펙트를 주기 위한 거니까 뭐 피처를 만약에 이 이미지에 피처들이 많이 있다 그러면 많은 커널들을 넣어야겠죠. 예. 그렇게 해서 넘어가고 또 자 여기서 보시면 제가 그 컨볼루션에서 시프팅을 한다고 했잖아요. 시프팅을 근데 시프팅을 한 칸만 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걸 스트라이드라고 해요. 얼마나 많이 그 인크리멘트하게 스텝 사이즈를 할 거냐. 그렇게 해서 만약에 이 지금 애니메이션을 보면 이게 스트라이드입니다. 지금 보시면 됐죠? 그럼 스트라이드를 함으로써 지금 5x5에서 2x2 스트라이드를 하면 2x2 아웃풋의 이미지 사이즈가 확 줄어들었죠. 이렇게 사이즈를 줄일 수도 있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인풋의 이미지에서 2x2 스텝으로 스트라이드를 줄 수도 있고 1x1으로 줄 수도 있습니다.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1x1 스트라이드를 가장 많이 쓰기는 합니다. 또 패딩이라는 것이 있는데 요건 여러분들이 좀 예를 들어서 5x5 이미지가 지금 여기 요 5x5 이미지에 3x3 커널을 쓰면 아웃풋의 사이즈가 어떻게 될까요? 제가 질문 드렸습니다. 5x5 인풋에 3x3 사이즈 커널을 쓰면 아웃풋의 사이즈가 어떻게 될까요? 이건 좀 여러분들이 이렇게 따져보셔야 될 것 같은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됐죠? 그러고 요렇게 하니까 하나가 나올 테고 또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되고 밑으로도 이렇게 결국은 이렇게 해서 3x3의 아웃풋이 나오는 거예요. 사이즈가 줄어듭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컨볼루션을 통해서는 사이즈를 줄이고 싶지 않아요. 우리가 복잡해지니까. 그러면 어떻게 쓰느냐, 이 원본 이미지에다가 이 끝단에다가 다 0을 집어넣어요. 이걸 제로 패딩이라고 합니다. 뭐 0을 넣는 거는 추가적인 정보가 더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뭐 전혀 상관없어요. 그러면 인풋이 6x6이 되고 그렇게 되면 아웃풋이 5x5가 됩니다. 6x6이 아니라 7x7이 됐죠? 인풋의 사이즈를 강제로 0을 집어넣어서 키우고 아웃풋의 사이즈가 5x5가 돼서 사이즈가 그대로 유지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패딩을 한다고 합니다. 패딩을 하면 컨볼루션을 통해서는 사이즈가 줄어들지 않고 단 풀링을 통해서 사이즈가 줄어드는 것이 일반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패딩과 스트라이드를 동시에 보기 위해서 보면 요렇게 됐죠? 그 다음 2x2로 가면 요렇게, 그 다음에 요렇게, 이렇게 해서 인풋과 아웃풋이 넘어가는 애니메이션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패딩은 1x1, 그 다음 스트라이드는 2x2인 경우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까지는 이제 중간에 이제 non-linear activation 펑션이 없었는데 ANN에서 보면은 뭐 시그모이드 펑션이든 또는 탄젠트 하이퍼볼릭이든 또는 렐루라는 것이 이렇게 생긴 건데, 이런 non-linear activation 펑션을 하나 집어뒀습니다. 왜냐하면 non-linear한 인풋과 아웃풋의 관계를 모사하기 위해서는 중간에 non-linear activation 펑션이 하나는 들어가야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시그모이드 또는 요즘은 렐루 요렇게 생긴 걸 좀 보면 여기가 이제 액티베이션 펑션이 들어가는 건데, 인풋 단위 음수면 0이 되는 거고 양수면 그대로 전달되는 겁니다. 음수면 0, 양수면 그 값 그대로가 렐루의 함수의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질문이 들어왔는데 잠시만요. 다시 돌아가서 패딩이 1x1이라는 것은 인풋에서 x 한 칸, 예 맞습니다. 보통 그냥 패딩이 알겠습니다. 지금 이 정확하게는 원래 이 그림을 보니까 이게 원래 이미지였고 이 약간 녹색에 해당하는 것이 패딩으로 표현을 한 거네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패딩은 1x1의 X축, Y축, 보통은 그냥 패딩 1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 테두리를 한 칸씩 집어넣는 것을 패딩이라고 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풀링을 하면, 또 풀링도 했죠. 풀링이 왜 좋은지를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인풋이에요. 그래서 1D 풀링을 할게요. 그러면 맥스를 가져야 되니까 맥스, 여기에서 맥스, 여기에서 맥스, 여기에서 맥스 가지고 왔어요. 근데 자, 제가 애니메이션을 보여드릴게요. 인풋이 인풋이 조금 변해도, 자, 인풋이 한 칸 시프트 됐어요. 근데 맥스 풀링을 하니까 아웃풋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게 또 다른 장점. 이게 무슨 장점이냐면, 풀링이라는 것은 디멘전을 줄이면서 중요한 정보만 다음 레이어에 넘기는 역할이 사실은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인풋 이미지가 뭐 예를 들어 뭐 사진을 찍다가 이렇게 좀 흔들렸다고 치죠. 이렇게 흔들려도 다음 레이어에 그게 전달이 안 됩니다. 좋은 거죠. 인풋에 아주 자잘한 노이즈가 있다던가 뭐 조금의 시프트가 있다던가 뭐 그런 게 있어도 다음 레이어에 그런 중요하지 않은 정보들이 전달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그게 좋은 거죠. 예. 자, 그렇게 해서 이것도 이제 애니메이션인데, 멀티 채널에서 풀링은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합니다. 지금 애니메이션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풀링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컨볼루션 레이어 블락인데, 그 컨볼루션하고 논리니어 액티베이션 펑션 넣고 맥스 풀링하고, 이거가 다시 이쪽에 보면 인풋 레이어에 컨볼루션하고 논리니어 액티베이션 넣고 풀링하고, 이게 컨볼루션 한 레이어입니다. 한 레이어예요. 이런 컨볼루션 블락을 여러 번 적용합니다. 여러 번. 여기 보면 지금 이렇게 컨볼루션 블락을 여러 번, 그리고 제일 끝단에는 덴스 레이어를 집어넣고 클래시파이어로. 자, 그렇게 해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디테일한 거 다 잊으셔도 돼요. 큰 그림에서 보겠습니다. 이미지가 들어갔기 때문에 제가 뭐 컨볼루션 풀링 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걸 여러 번 합니다. 그리고 결국 여기까지 왔을 때 작업은 뭐냐면, 이미지적으로 그 커널을 잘 학습해서, 커널을 제가 지정해 주는 게 아니에요. 학습을 해서 이미지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피처들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했죠? 여기 뭐 이런 단어들 읽어 보십시오. 뭐 컨볼루션을 통해서 이미지에서 피처를 뽑고, 그 다음 논리니어 액티베이션 펑션을 통해서 비선형성을 추가하고, 풀링에서 디멘전 리덕션을 하죠. 그 다음 공간상에서의 인베리언스도 유지하면서, 뭐 이런 얘기가 쭉 제가 풀어서 쓴 거를 이렇게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뒷단은 클래시파이어를 단 거예요. 결국은 클래시피케이션 하기 위해서는 ANN 구조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어쩔 수 없이 플래트닝을 해야 돼요. 하지만 여기는 인풋 로 이미지의 픽셀을 플래트닝 한 것이 아니라, 이 과정을 통해서 익스트랙트 된 중요한 피처들을 플래트닝을 해서 칼럼으로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 그림입니다. 전체 그림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남은
남은 30분 동안 제가 여러분들 최소한 CNN은 핸드 코딩을 여러분들하고 직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한번 쭉 보면 이제 결국은 이거를 할 겁니다. 저랑 하는데 요 문제를 풀 거예요. 그 인풋의 이미지가 28x 28입니다. 그러면 이 픽셀의 개수가 몇 개인가요? 28 곱하기 28이니까 784입니다. 이만큼 픽셀이 있어요. 자, 그리고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채널이 32개니까 3x3이라는 컨볼루션을 제가 몇 개를 쓴 건가요? 커널을 몇 개를 쓴 건가요? 이건 여러분들 코딩을 해야 되기 때문에 32개 맞습니다. 여기 32개의 커널을 쓴 거, 아니, 32개인데, 예. 그 다음 2x2로 풀링을 했습니다. 그러면 채널의 개수는 그대로예요. 얘의 크기는 어떻게 될까요? 이 또 질문이에요. 크기. 지금 뭐라 그러죠? 14x14. 예, 좋습니다. 14x14예요. 요게 한 세트입니다. 그리고 또 한 세트를 더 할게요. 여기가 어렵습니다. 여기가 어렵습니다. 여기가 어렵습니다. 채널이 64개면 커널의 개수가 몇 개일까요? 여기에서 여기까지 넘어가는 커널의 개수가, 커널의 개수 64개 좋습니다. 커널의 사이즈가 어떻게 될까요? 커널의 사이즈, 이거 여기는 3x3에 여기가 어떻게 될까요? 커널의, 그러니까 64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커널 사이즈는, 커널의 모양이 어떻게 될까요? 커널의 모양 32. 예, 맞습니다. 예, 32. 지금 이게 30. 다시 여기가 중요합니다. 요거를 다시 돌아가서 설명드릴게요. 이거는 여러분들 코딩을 할 때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이해하셔야 돼요. 이 그림, 지금 여기가 32개였고 여기가 64개였어요. 그러니까 이거 뭐 3x3이라고 하면 이 길이가 32개가 돼서 커널인 거고, 이 전체가 64개가 있는 겁니다. 됐죠? 요거가 코딩을 할 때 제일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여기 왔고, 여기 또 풀링을 했으니까 여기가 14에 14였고, 그럼 여기도 14에 14고, 여기의 사이즈는 어떻게 될까요? 사이즈, 제 질문입니다. 7x 좋습니다. 그러면 이게 64개가 있는 거니까 여기에 픽셀로 치면 총 개수가 몇 개일까요? 하나가 7x7이니까 요만큼 여기에 픽셀 개수가 있고, 이게 64개가 있는 겁니다. 이만큼을 플래트닝을 해요. 플래트닝을 합니다. 됐죠? 그리고 뭐 여기 히든 레이 하나 넣고, 클래스가 0부터 9까지니까 여기 노드를 10개를 넣겠습니다. 이게 전체 구조예요. 이거를 코딩을 할게요. 코딩을 요렇게 하면 됩니다. 제가 이걸 한번 같이 해볼 텐데, 보면 다시 컨볼루션 있죠? 2D니까 그 다음 풀링 있습니다. 맥스 풀링 했죠? 그 다음 컨볼루션 했어요. 그 다음 풀링 했습니다. 그 다음 플래트닝 했어요. 그 다음 덴스 레이어 하나 넣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덴스 레이어 10개. 일단 구조는 됐죠? 자, 그 다음 사이즈를 볼게요. 인풋의 이미지가 28x 28의 채널이 하나죠. 여기는 뭐죠? 하이트, 위드 뭐 이런 거고, 이건 채널의 개수입니다. 그 다음 커널의 사이즈를 3x3, 그거를 32개 쓴 거예요.
요 32개이기 때문에 그 다음 맥스 풀링을 2x2로 했기 때문에 그 다음 컨볼루션 레이어의 인풋 쉐입을 보면 풀링 때문에 14x14, 필터가 32개이기 때문에 여기 채널이 32개가 나온 겁니다. 이제 보이셔야 돼요. 그 다음 이제 사이즈만 볼게요. 여기에 64개가 필터가 64개죠. 커널의 사이즈는 3x3, 그냥 2차원으로만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서 32를 써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인풋 쉐입에 여기 정보가 있기 때문에 그냥 3x3으로만 쓰면 됩니다. 그 다음 하고 플래트닝, 그냥 플래트닝 하는 거고, 플래트닝을 하는 거는 여기서 오면은 맥스 풀링을 했으니까 7 곱하기 7 곱하기 64가 된 거예요. 그 다음 여기에 뭐 128개, 그 다음 여기 10개가 구조적으로 디자인이 된 겁니다. 자, 그 다음 다 지우고 이제 여기서 봐야 되는 게 액티베이션 펑션을 뭐 시그모이드를 해도 좋고 렐루도 해도 좋고, 여기도 렐루 넣습니다. 여기도 렐루 넣고, 마지막은 제가 클래시피케이션에서 원하드 인코딩을 할 거기 때문에 멀티 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이라서 로지스틱 펑션이야 또는 시그모이드 펑션이 아니라 소프트 맥스라는 거는 초급에서 제가 자세히 다뤘습니다. 그래서 멀티 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에서는 소프트 맥스를 쓴다 라고 보고, 패딩이라는 것이 있어요. 패딩은 제로 패딩을 하느냐 안 하느냐인데, 이렇게 쓰지 않고 그냥 same이라고 해요. 그러면 인풋과 아웃풋의 컨볼루션에 해당하는 사이즈가 같다는 걸 표현하니까 same입니다. same. 제로 패딩을 했다는 뜻이겠죠. same이니까 제로 패딩을 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컨볼루션 자체에서는 패딩을 해서 사이즈를, 이미지의 사이즈를 그대로 가져가고 패딩해서 반으로 줄이고, 그렇게 해서 이걸 지금 2번 한 거예요. 됐죠?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이건 전체는 이제 네트워크 형태를 만든 거고, 결국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오메가와 바이어스를 찾아야 되는데, 이 오메가는 커널이죠. 그리고 보면은 우리가 주어진 게 뭐냐 하면 X와 Y가 주어져 있습니다. 인풋 이미지가 주어져 있고 거기에 해당하는 레이블이 있어요. 네트워크를 통해서 Y-햇을 예측을 합니다. 그러면 얘와 얘가 사실은 같아야 되는데 다를 수도 있겠죠. 그 다름을 로스라고 하겠습니다. 이것은 클래시피케이션이니까 소프트 맥스 또는 크로스 엔트로피 적으로 로스인 거예요. 그러면 로스가 있다는 것은 로스를 줄이는 방향으로 오메가가 다시 수정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인 거고, 그러면 이것을 그냥 크게는 그레디언트 디센트 적으로 옵티마이저를 써서 오메가들을 업데이트하고 다시 이걸 계속 도는 겁니다. 이건 초급에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로스는 보통은 리그레션 개념에서는 그 민스퀘어 로스를 쓰고, 클래시피케이션에서는 크로스 엔트로피를 쓴다. 이렇게 일단은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면 이제 어떻게 학습을 할 건지를 텐서플로우에 알려줘야 되는데, 옵티마이저는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써도 좋고 그보다 좀 더 좋다고 알려진 것이 애덤 옵티마이저입니다. 뭐 애덤 옵티마이저에 대해서 뭐 설명을 하면 또 시간이 많아지기 때문에 일단은 그냥 옵티마이저는 애덤으로 쓰라고 지정을 해주고, 로스는 크로스 엔트로피인데 뭐 요 앞부분에 요런 게 있긴 합니다. 요거는 그 뭐 원하드 인코딩하고 원하드 인코딩이 아닌 경우에 뭐 이런 게 좀 복잡 이렇게 좀 따지는 게 있는데, 일단은 요렇게 쓰겠습니다. 크로스 엔트로피적으로. 그 다음 모델에 피트해서 트레인 X와 트레인 Y를 넣고 피팅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뭐 모델에 테스트 X, 테스트 Y, 지금 보면 여기는 트레인 데이터를 넣었어요. 서로 학습에 사용되지 않은 테스트 데이터 셋을 집어넣고 이밸류에이션을 했더니 액큐러시가 98%, 그리고 이런 이미지가 들어갔더니 소프트맥스에서 아웃풋 레이어가 9라고 가장 높은 확률로 예측을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질문이 들어왔는데 백 프로포게이션 가중치 오메가의 업데이트는 플래튼된 ANT에서만 다시 전체를 다 합니다. 여기에서 보면 여기에도 오메가가 있지만 여기에도 오메가가 있죠. 여기는 여기에 해당하는 오메가고 컨볼루션에서 오메가는 커널에 있는 오메가입니다. 동시에 다 학습을 합니다. 백프로포게이션에서 이 전체를 하나로 동시에 학습합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뭐 컨볼루션에서 뭐 백프로포게이션 어떻게 그거는 뭐 너무 디테일한 내용이라서 저희는 여기서 다루진 않겠고, 사실 그런 것들이 잘 구현되어 있는 것이 텐서플로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 예시를 가지고 동일하게 네트워크를 보면 똑같습니다. 달라진 거는 인풋의 쉐입이 28x28이 아니라 200x200입니다. 똑같아요. 제가 구조를 똑같이 썼습니다. 여기 그리고 마지막에는 클래스가 10개가 아니라 6개 로 하면 여러분들이 재료 이미지를 가지고 그 재료 이미지에서 클래시피케이션 할 수 있는 CNN 구조를 구현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제가 핸드 코딩 하는 거를 한 번은 보여드릴게요. 오후에는 제가 안 할 예정이고, 그래서 처음 제가 인스톨레이션 여러분들 하셨으니까 깐 거에다가 뭐 이제 이렇게 하는 거는 아실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제 띄워지고 인클래스에서 CNN을 하게 해서 이렇게 클릭을 하고, 여러분들은 제가 이 주피터 노트북 파일은 제가 드리진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제가 다 비워뒀는데 여기에 가서 CNN 튜토리얼즈에 이 CNN을 클릭하시면 이게 열리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해당하는 거를 카피 앤 페이스트를 하면 돼요. 카피 앤 페이스트를. 자, 그래서 이렇게 보겠습니다. 키워서 일단 뭐 지금 그대로 제가 그냥 손으로 쓸 건데, 텐서플로우를 이게 as tf로 약자인 거예요. 약자. 그래서 이렇게 실행을 시키면 텐서플로우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이제 텐서플로우를 쓸 거니까. 그리고 또 임포트를 해서 그 다음 넘파이는 이제 뭐 쉽게 얘기하면 그 텐서 파이썬을 매틀랩처럼 쓰고 싶은 거죠. 그래서 뉴메리컬한 또는 행렬 계산을 위해서 가지고 오는 거고, 매플랫립은 그 플랫을 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제가 여기는 카피 앤 페이스트를 할게요. 이건 뭐냐 하면 텐서플로우의 엠니스 데이터셋이라는 것이 워낙 유명하니까 아예 만들어 뒀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지고 왔고 여기다가 뭐 엠니스 데이터셋 찍어 볼게요. 이게 찍으면 이런 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거가 궁금한 게, 그러면 쉐입을 이렇게 이렇게 쉐입을 찍어 보면 엠니스 데이터는 쉐입을 찍을 수가 없네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로드 데이터를 이렇게 하고, 그러면 이제 데이터가 쭉 불러와지는 겁니다. 이걸 저장을 해야 되는데 저희는 이러한 형태로 가지고 와서 불러오겠습니다. 사실 우리 이렇게 쓰는 거는 파이썬만 가능한 건데 좀 엉뚱하죠. 4개가 가져올, 2개가 가져올, 이렇게 각각을 집어넣으라는 간편하게 쓴 겁니다. 자, 그래서 train x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행렬이라는 걸 알 수 있고, 쉐입을 보죠. 보면 28x28입니다. 그리고 지금 1, 10, 100, 6만 개의 데이터셋이 있고, 테스트를 보죠. 보면 10,000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테스트 y를 보면 지금 10,000개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값을 뭐 이렇게 한번 보죠. 그러면 7, 이제 해당하는 2,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좀 아시는 분들 모나드 인코딩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케라스로 가면서 모나드 인코딩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값을 보면 다시 테스트 X에서 값을 보면 다 0이고 지금 보면 뭐 251 뭐 이런 값들이 있죠. 그래서 이게 0에서 1 사이로 노멀라이제이션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하면 트레이닝 X와 트레이닝 250으로 나누라는 거고, 다시 이걸 플러스를 해보면 이제 값들이 전부 다 0에서 1 사이로 노멀라이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시켰고, 자, 그 다음 이제는 그 쉐입을 좀 지금 보면 제가 했지만 얘 쉐입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채널까지 집어 넣어야 되니까 이 부분은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요걸 두 개를 요 위에다가 집어 넣으면 요걸 한다는 건 뭐냐면 요거는 6만 개에 해당하는 거고 28x28에 1을 그냥 넣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텐서플로에 집어 넣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쉐입을 보면 여기에 1이 하나 더 추가되었습니다. 요거는 전체 개수 28x28, 그 다음 1이라는 거예요. 채널이 이제 만약에 이게 이제 32가 되거나 64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왔고, 이제 이거를 해야 되는데 한 번만 써볼게요. 제가 새로운 모델을 뭐 코딩 한번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니, 그냥 한번 눈으로 보세요. 모델점, 그 다음 시퀀셜, 이게 탭을 치면 시퀀셜하게 이제 이렇게 나오겠죠. 다음 이렇게 되고 또 나누고 쭉 됐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해당하는 게 요거를 다시 요 그림을 그대로, 아유 죄송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요 그림을 텐서플로우가 알아들을 수 있게 그대로 이렇게 구조를 여기다 입력을 해주는 거예요. 그 입력이라는 게 보면, 다시 제가 옆에 걸 보고 하겠습니다. 좀 왔다 갔다 해서 좀 정신이 없을 텐데, 케라스에서 레이어즈에서 컴브죠? 2D인 거예요. 그 다음 이렇게 가고, 저기 이렇게, 그 다음, 자, 이게 두 번 있어야겠죠? 그 다음 죄송합니다. 여기 이거는 그 다음은 맥스 풀 2D 까지 오는 거고, 사이즈는 2x2까지 지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가고 콤마로 해주고, 그 다음 이렇게 할게요.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 이제 필터가 있고, 그 다음 들어가야 되는 것이 커널, 잠시만요, 스펠링, 커널 사이즈가 또 있어야 될 거고, 그 다음 액티베이션을 어떻게 할 거냐, 가 있어야 되고, 뭐로 할 거냐, 그 다음 패딩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게 있어야 될 거고, 그 다음 잠시만요, 또 채팅이, 보통은 필터는 보통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게 뭐 필터 사이즈에 따라서 다시 사이즈는 보통은 일단 홀수로 하고, 뭐 3x3이나 5x5 또는 7x7 정도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필터의 개수는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이미지에 뽑아야 되는, 추출해야 되는 피처가 복잡하다 그러면 필터가 많아야 될 테고, 좀 심플하다 그러면 필터의 개수가 좀 줄어져도 되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뭐 여기는 저는 렐루를 쓸게요. 액티베이션 펑션을. 그리고 패딩은 사이즈가 그대로 가야 되니까 세임인 거고, 여기서
줄을 좀 맞출게요. 인풋 쉐입은 이제 인풋에 들어가는 이미지니까 28by 28by 1이겠죠. 이렇게 해서 끝이 여기가 잠시만요. 이렇게 들어와야겠죠. 요게 됐고 패딩 요게 한 세트입니다. 요렇게가 틀린 거 있나요? 커널 사이즈, 액티베이션, 패딩, 인풋 쉐입. 자, 요거를 하나 더 하죠. 요렇게 쓸게요. 그리고 바꿔야 되는 게 했으니까 여기가 14, 32개. 요건 여러분들이 이제 사이즈적으로 보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커널은 64로 하겠다가 되죠. 그 다음은 여기서는 이제 조금 다른 게 여기까지 오면은 이제 컨볼루션을 통해서 이 피처가 익스트랙션 되었어요. 그 다음 케라스에서 그 다음 레이어즈가 있는데 여기서는 플래튼은 그냥 플래튼 하면 되죠. 그리고 그 다음은 케라스에서 레이어즈에 그 다음 댄스예요. 댄스는 뭐 128 유닛. 그 다음 액티베이션은 그냥 렐루를 쓰죠. 뭐 요게 한 세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 더 있어야겠죠. 마지막에 클래스가 10개니까 10. 그리고 액티베이션은 렐루가 아니라 소프트맥스. 이렇게 가게 됩니다. 예, 역시나 에러가 있죠. 모듈 케라스노 모델즈네요. 이렇게 또 에러가 있네요. 플랫 레이어즈. 예. 그래서 실제로 예, 이제는 어느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네트워크 이렇게 짜는 거고, 그 다음은 여기에 해당하는 게 해서 이제 모델에다가 저희가 여기에다 모델을 디파인 했으니까 이 모델을 컴파일을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중요한 게 옵티마이저도 디파인을 해야 되고, 또 궁금한 게 로스를 뭐로 디파인 할 거며, 뭐 여기까지가 로스까지만 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렇게 하죠. 그럼 옵티마이저를 그냥 애덤으로 하겠다. 그 다음 로스는 나는 크로스 엔트로피인데 원핫 인코딩이 안 되어 있으니 스팔스. 이런 건 여러분들이 구글링에서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컴파일을 했어요. 그 다음 이제 실제로 모델을 핏하면 돼요. 핏하는데 train x 넣고 train y를 넣고 돌리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학습이 쭉 돼요. 지금 쭉 이렇게 해서 지금 학습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제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배치 사이즈는 어떻게 되고 몇 번의 에폭을 할 건지에 대한 옵션들을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디테일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숫자를 바꿔가면서 학습의 성능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안 적어두면 뭐 이제 구글링 해보세요. 그러면 그 디폴트로 어떠한 값들이 세팅이 되어 있는지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학습이 끝나서 모델을 저희가 디파인 해준 모델 학습이 끝났다는 것은 인풋을 가지고 오고 계속 이터레이션을 해서 오메가들을 찾았다는 거예요. 오메가들을 찾았다는 거고, 그 다음 이제는 결국 할 게 모델이 학습이 됐으니까 이밸류에이션을 해봐야겠죠. 이밸류에이션을 하는 데는 테스트 x, 테스트 y를 하면 evaluate 모델에도 뭐 스펠링이 틀린 것 같은데 evaluate 하면 여기에다가 여기에
지금 컴파일을 할 때 로스만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여기에다가 그럼 다시 학습을 해야 되는데, 제가 관심 있는 매트릭이 accuracy다. 그러면 요렇게, 그러면 트레인을 다시 다시 해야 되겠죠. 쭉 학습을 하고 이제 테스트를 하면, 왜냐하면 이제 로스는 저희가 학습을 할 때 필요한 거고, 최종적으로 관심 있는 이밸류에이션 매트릭은 accuracy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 클래시피케이션 accuracy가 어떻게 되는지를 궁금하다고 하면 요걸 써두죠. 그러면 이밸류에이션을 하면 로스도 나오고 accuracy도 나오게 됩니다. 자, 이걸 가지고 학습이 진행되고 있고 끝이 났어요. 이밸류에이션 하면 accuracy가 98.88%, 로스는 0.0345 이렇게 나오는 거겠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관심이 있는 것은 여기에 예를 들어서 요거는 제가 불러왔어요. 요건 뭐냐 하면 테스트에서 뭐 그냥 랜덤하게 뭐 저 아무 숫자를 가지고 왔습니다. 1495번째 테스트 이미지를 넣고 모델에다가 프리딕션을 했어요. 그리고 그때 노드가 10개니까 argmax를 통해서 가장 맥스가 되는 값을 취했습니다. 가지고 왔고, 이거를 이제 플러스를 해보면 28발 28로 리쉐이핑을 하면 3이었고 보니까 3이 가장 확률이 높고 예측이 되더라. 뭐 이거를 숫자를 바꿔볼게요. 뭐 4로 하면 그 다음 다른 이미지가 이걸 보면 7처럼 나오고, 예,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하고 한 번은 뭐 그게 첫 번째라서 CNN이 되었는데 CNN을 핸드 코딩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제가 제공해 드린, 지금 원초적인 질문 같지만 인풋 이미지가 18x28인데 인풋 이미지가 18x28이 아니라 28x28이고 채널이 32개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요것만 답변 드리고 제가 끝내겠습니다. 식사를 하셔야 되니까. 쭉 가면 뭐로 설명을 드릴 거냐 하면 커널의 사이즈, 채널이, 예, 이걸로 설명을 드릴게요. 요걸로. 지금 요 이미지가 28x28이란 뜻이고 커널의 사이즈가 3x3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요 하나로 훑으면 요게 하나 나오겠죠. 근데 커널은 하나만 있을 필요는 없죠. 예를 들어 커널이 2개다 그러면 요 채널이 2개가 나오는 거. 지금 저는 이 커널을 32개를 한 거예요. 그냥 왜 32개냐, 그냥 제가 그냥 그렇게 세팅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 채널이 32개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강습을 하니까 장점이 뭐냐 하면 이거를 제가 뭐 시간이 조금 지나긴 했지만 바꿔보죠. 뭐 이걸 몇 개로 할까요? 뭐 16개 하겠습니다. 그냥 이거 뭐 10개 그렇게 하면 여기가 10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 뭐 몇 개로 할까요? 뭐 20개로 하면 그 다음 필요 없죠. 예. 쭉 처음 그러니까 10개고 뭐 여기도 뭐 이것도 그냥 5x5로 바꿀게요. 막 다 바꿨습니다. 제가 그냥 임의로. 그럼 이거를 이제 키우고 그냥 막 바꿨어요. 근데 이게 어떤 5x5 커널 사이즈의 필터를 10개 했고 그래서 여기 10이 바뀌었고 그 다음 필터를 20개를 달았고 뭐 플래팅을 했고 그 다음 뭐 동일한 거 그 다음 여기는 이번에는 뭐 배치 사이즈를 뭐 이렇게 해서 뭐 50개 했습니다.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애큐러시가 그냥 이만큼만 해도 91% 성능이 되겠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뭘 하냐면 여러분들이 구조를 바꾸면서 애큐러시가 조금씩 변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 이렇게 제가 파면 애큐러시가 한 94.23% 정도 나왔어요. 그 얘기는 이 구조를 바꾸면서 성능이 조금씩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거를 32개로 할 건지 10개로 할 건지 그거는 정답은 없습니다. 이것저것 좀 경험을 통해서 또 트라이 앤 에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밸류에이션을 하면 당연히 97% 나왔고 이걸 가지고 이걸 합치겠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이거 역시나 마찬가지 7로 예측을 잘 했어요. 뭐 예를 들어 이거를 뭐 200을 하면 3이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뭐 CNN 여러분들하고 실습을 한번 보여드렸고,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는 강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큰 장점이 코딩을 해보면서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러고 이제 여기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어떻게 활용하는지 제가 좀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식사 시간을 마치면 여러분들 이거는 뭐 사실 뭐 손글씨니까 재료랑은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재료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이미지 중에 오픈되어 있는 퍼블릭 데이터셋을 가지고 와서 요걸 가지고 CNN을 한번 동작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